자, 반갑습니다. 김거학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생태계의 평형, 그러니까 안정화된 상태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안정화된 상태는 피라미드 형태로 밑에서부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안정된 피라미드가 되었을 때 생태계 평형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에너지 양, 그 다음에 개체수, 그 다음에 생물량,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자연은 여기에 개체수가 1차 소비자가 늘어나더라도 다시 이쁜 생태계 평형의 피라미드 상태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지금 인간의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 시킨 거로 인해서 생태계 평형으로 잘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생태계를 오염시켰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오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보시면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간 생활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윤택해지고 수명도 늘어나고 살기 좋아졌단 말이야. 그런데 인간이 살기 좋아하니까 누가 아픈 거예요? 지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는 많이 아프지만 우리가 주로 볼 거는 지구 온난화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지구 온난화.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건 뭐냐? 오는 따뜻할 온자예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밑줄.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높아지면 겨울이 사라지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지구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는 건 알겠어. 요새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점점 날씨가 이상해지고 있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데, 지구 온난화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해보기 별표 한 20개 정도 쳐놓으십시오. 별표 20개 정도 해보기. 자, 그래서 이 해보기는 왜 이래? 다시요. 또 이래. 자, 해보기. 자, 해보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한반도의 온도, 기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음에 따라서 뭐가 같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내용의 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가는 1961년부터 1999년을 기준으로 1850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와 지구 전체 평균의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기온 편차를 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기온 편차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표가? 우리나라가 검은 선이야. 여기가 0이고 0 위에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0 아래는 마이너스지, 그지? 기온 편차가 플러스다라는 소리는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요.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 값이면 겨울이 더 추운 거야. 근데 기온 편차가 플러스 쪽이면 여름이 더 더운 거야. 그러면 기온 편차가 지금 옛날에는 요 아래에 있었는데, 보라색이 이제 지구 전체 세계의 그 편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한반도는 요 검은색. 그래서 이 보라색이나 검은색이나 점점 마이너스 쪽에서 어디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냐면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온 편차가 플러스에 있다? 지구의 기온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같은 기간 동안 여기다 밑줄, 온실기체의 두 종류의 대기 중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온실기체. 자, 온실기체는 뭘 온실기체라고 하냐면요, 여기 바로 나와 있습니다. 별표 하나. 대기 중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이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온실기체가 많이 있으면 온실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은 CO2였죠. 자,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CH4.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수증기는 물이야, 물. H2O. 그래서 이런 온실 기체들이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가 나가 되는데요. 얘도 역시 이산화탄소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메테인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 가그래프와 나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다시 온실기체는 대기 중에 많이 있으면 온실 효과를 나타낸다고. 온실 효과를 나타낸다. 지구의 기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나그래프가 원인이겠고요. 그 다음에 가그래프가 결과가 되는 거지. 지구에 온실기체가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현대 시대로 올수록 점점 온실기체의 농도가 높아져. 이산화탄소든지 메테인이든지. 그래서 얘네가 높아졌으니까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됐다? 높아졌다를 알 수가 있는 거겠지. 됐지? 이렇게 반대로 가면 웃기잖아.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온실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온실기체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거니까. 이 그래프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테인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이더라. 그런데 현대 시대로 올수록 온실기체의 농도가 어떻게 됐다? 높아졌다. 그럼 온실 효과가 많이 일어나니까 지구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됐다? 높아졌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등의 온실기체의 농도가 높아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높아진 이유는 밑에 줄글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빠르면 정지해놓고 해놓으세요. 자, 여기다가 밑줄. 다시. 지구의 전체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거는 이유는 온실기체가 누적된 결과이다. 근데 이 온실기체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높아지더라. 화석연료를 떼우면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테인이라든지 온실기체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원인이 되는 게 토지 개발, 그 다음에 무분별한 벌목. 어쨌든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인간이 잘못. 그래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옛날에 비해 현재에는 온실기체의 농도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됐더라.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맨 위에 밑줄 쳤던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워지고 그다음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 누구 때문이야? 인간들 때문입니다. 인간들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이렇게 삶에 윤택해지고 뭐 살기 좋아지고 이런 건 좋은데 점점 그럴수록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다. 그 예를 지구 온난화로 살펴본 겁니다.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여기 한쪽 넘어가시면 256쪽에 맨 위에 나와 있어요.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봅시다. 빙하의 감소. 빙하는 얼음 빙자예요. 얼음. 저기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얼음이 점점 녹았겠지. 더우니까. 그러면 그 녹은 얼음이 녹으면 물이니까 그 녹은 물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다에 물이 많아졌어. 그럼 거기에서 만들어진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비가 왕창 내리는데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점점 홍수도 나고 폭풍도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아예 없는 지역에서는 지구가 따뜻해졌잖아요. 그럼 그럴수록 어떻게 돼? 땅은 점점 더워져. 가물어요. 가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더워지니까 원래 있었던 물도 위로 날아가니까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화가 되는 경향도 있더라. 자, 그래서 요 5가지가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벚꽃과 개나리인데요. 자, 벚꽃부터 한번 볼게요. 벚꽃의 위에 있는 요 선은 1980년대 벚꽃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2000년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3.10이라 써 있는데 여기는 3월 10일. 그 다음 칸은 3월 11일. 12, 13, 14 해가지고 여기 15일 써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하얀 칸인데 여기 분홍색 칸인 데가 있어요. 요거는 벚꽃이 핀 날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1980년도에 쭉 흰색 점이다가 분홍색 점인 데가 있어. 분홍색. 이 분홍색 점인 데를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야. 지역이 어디야? 제주도 서귀포야. 1980년대에는 서귀포에 벚꽃이 몇 월 며칠에 폈다.
3월 30일에 폈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에 오니까 서귀포는 3월 30일에 피는 게 아니라 다시 3월 30일에 피는 게 아니라 쭉 따라와 보니까 여기 위에 날짜 3월 24일에 피게 되는 거지. 자, 벚꽃은 날이 따뜻해지면 피는 꽃이야. 옛날에는 3월 30일에 폈는데 더 이른 시기에 폈다. 이른 시기가 더 온도가 높아졌다는 소리지, 그치?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다시요. 옛날에는 3월 30일이 벚꽃이 피기 좋은 온도였어. 그런데 점점 시기가 땡겨지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아.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은 2000년대는 여기고, 그 다음에 1980년대는 여기고, 여기는 4월 12일이네. 여기는 4월 7일이네. 이런 것처럼 지역에서 피는 벚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 소리는 뭔 소리야? 미국, 우리나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 개나리 역시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들의 개화 시기가 빨라진 것도 역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한번 보시면 밑에 왼쪽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시대 때 며칠 정도로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2001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이 정도래요. 그런데 맨 밑으로 가볼게요. 2071년, 2100년을 가보시면 봄은 길어졌어. 그 다음에 여름도 왕창 길어졌어. 근데 겨울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 짧아졌지. 겨울이 짧아진 만큼 여름이 거의 길어졌습니다. 이제 겨울은 없어지고 있구나. 지구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아열대 기후 지역이라 나와 있는데, 열대 기후 되게 더운 거고, 아열대면 거의 그거에 근접했다. 그래서 바나나가 피고 뭐 이런 것들인데, 1971년부터 2000년대 아열대 기후 지역은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블러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이 2071년대부터 2100년까지는 이제 아열대 기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천안, 그다음에 여기 예산, 그다음에 서산, 당진, 그다음에 홍성, 얘네도 아산인 거고, 아열대 기후인 거겠지. 2071년이면은 내가 몇 살이야? 지금부터 50살 뒤, 50년 뒤니까 80살이네요. 여러분들은 한 60대, 70대 되겠지, 그지? 그때 우리는 예산에서 자라는 바나나를 먹을 수 있다. 어쨌든 지구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더워지고 있다를 알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다시 지구 온난화는 온실기체가 많아져서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지구의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기체의 대표적인 예 두 가지. 하나는 이산화탄소, 하나는 메테인, CO2와 CH4가 되는 거고요. 걔네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졌다. 근데 그 온실기체가 왜 증가했느냐? 화석연료를 많이 떼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무분별한 벌목 때문에, 산림 벌목 때문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높아졌다. 다 인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 빙하의 감소, 해수면의 증가, 폭풍과 홍수, 가뭄, 사막화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보이는 것들은 봄꽃에, 그러니까 벚꽃, 개나리 등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 되면은 여름은 굉장히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질 것이고 아열대 기후 지역이 넓어질 것이다를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또 지구는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다음 쪽에 나와 있습니다. 257쪽인데요. 자, 257쪽에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또 어떤 현상을 배울 거냐면 엘니뇨, 그 다음에 사막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엘니뇨, 사막화. 자, 그래서 엘니뇨는 뭘 얘기를 하냐면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로 어린 남자아이의 오줌을 얘기를 해. 이렇게 만져보지는 않았겠죠? 혹은 별로 만지기도 싫고. 근데 오줌은 우리 몸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얼음처럼 차갑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뜨겁다든지 이런 게 아니지. 오줌은 대부분 온도를 재보면 따뜻해요. 그래서 엘니뇨는 따뜻한 바닷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시 엘니뇨는 따뜻한 바닷물이 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막화는 사가 이제 모래 사자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이 되는 걸 사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니뇨와 사막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에 대해서 보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구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구. 자, 아마 1학기 때도 필기를 이 내용에 대해서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지구가 있다고 해봐요. 지구. 이 Earth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태양 에너지라고 불렀지. 태양 에너지. Sun, S라고 쓸게요.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지구의 크기를 잰 그 사람이 가정을 했던 게,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태양빛이 들어올 때 거의 평행하게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를 가로선, 그 다음에 세로선으로 나눌 수 있더라. 가로선을 우리가 뭐라 불렀었냐면 위도라고 불렀어요. 위도. 가로선,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가위,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지. 가위. 가로선이 위도이다. 그 다음에 여기 가로선, 지구의 정중앙 부분을 우리가 무슨 지방이라 불렀냐면 적도 지방이라고 불렀고, 이 적도 지방에 해당되는 데가 위도가 영도라고 불렀고, 저위도 지역이라고 불렀었어요. 저위도 지역. 여기가 저위도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고위도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초저위도가 아니라 뭐라 부른다냐면 고위도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는 우리가 무슨 위도라고 부르냐면 중위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중위도.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고위도의 사람들은 하늘이 이쪽일 거예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중위도인 사람들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저위도인 사람은 이쪽이겠지. 그러면 태양 에너지는, 이 빛 에너지는 뭘 가지고 있냐면 열을 가지고 있어요. 열. 그럼 이 화살표 하나가 같은 열 에너지를 갖는 거라 했을 때, 이 저위도 부분에는 바로 굴절, 이렇게 퍼지는 거 없이 바로 뚝배기에 꽂아버리니까, 우리 그 눈뽕 했던 것 같아. 그지? 눈뽕. 후레쉬로 눈을 비출 때 눈으로 바로 하면은 눈이 아파, 시려. 그지? 근데 같은 거리라 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옆에서 해보면은 빛이 퍼지니까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눈이 안 아프다고 했던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저위도 부분에는 태양 에너지가 바로 뚝배기에 꽂히기 때문에 이쪽 지방은 더운 거야, 추운 거야? 더운 거야. 열 에너지가 바로 내 머리 위에 꽂히니까. 그런데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오긴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퍼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뚝배기에 꽂히는 것보다 열이 퍼져버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춥더라. 이거 했었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 부분은 굉장히 덥고, 그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춥더라. 그러면 여기 저위도 부분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계속 열 에너지를 받으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타서 없어질 거야. 맞아? 아니야. 여기 지금 불타고 있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열 에너지가 적어서 여기 다 얼어 죽을 거야. 맞아? 아니야. 지금 남극 세종기지나 북극 세종기지에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자연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많은 곳에, 여기가 중위도가 되겠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줘요. 자, 다시. 저위도에는 에너지가 많아. 그 다음에 고위도에는 에너지가 적어. 그러면 여기는 열 에너지가 많으니까 여기가 불타오른다? 아니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열 에너지가 적으니까 다 얼어 죽는다? 아니라고. 그 이유는 뭐야? 자연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에너지를 이동을 하게 해요. 그런데 에너지가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누가 얘를 옮겨주는 애가 있을 거야. 걔가 누구냐면 바다. 한자로 쓰면 해. 그 다음에 바다의 흐름이라 해서 해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다의 흐름에 의해서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옮겨주는 애가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바닷물과 바람이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에너지를 이동시켜 주기 때문에 저위도 부분은 아직 불타고 있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고위도 부분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혹은 생명들이 얼어 죽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인데 인간의 활동들로 인해서 이상이 생기게 되면 발생하는 게 엘니뇨와 사막화라는 거지. 나중에 꼭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엘니뇨예요, 엘니뇨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똑같아.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니까 뭐 이거 썼는데 틀려요?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저위도 부분은 에너지가 많고, 그 다음에 고위도 부분은 에너지가 적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한 게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 위도에 따른 복사 에너지량의 분포 별표 10개. 별표 10개. 자, 여기 보시면 위도 0도야. 위도가 0도인 데는 이 적도 부분인 저위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N 나와 있는데 이건 north, 북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S, south. 그래서 여기도 고위도, 여기도 고위도야. 저위도는 여기 보시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나오지? 여기서 그냥 복사를 빼시면 돼. 태양 에너지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황색 그래프로 돼 있는데 저위도 부분이 가장 높아. 그죠? 가장 높은 이유는 여기서 퍼지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태양 에너지가 고위도로 갈수록 쭉 떨어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파란색은 뭐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해. 저위도 부분이 지구 복사 에너지도 가장 많은데 그것보다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넘쳐버리는 요 부분은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해서 과잉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가 너무 많은 곳은 불탄다. 맞아? 아닌 거예요. 얘네를 누가 이동을 시켜준다고? 바람이나 바닷물이 이동을 시켜주는 거라고. 반대로 여기 고위도에 갈수록 지구에서 뿜어져 나가는 에너지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많은 거지. 그러면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으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 현상이야. 여기는 다 얼어 죽어? 아니야. 왜 얼어 안 죽어? 여기에서 저위도 부분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누가 이동을 시켜준다? 바람이 이동을 시켜주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 자, 어디다면 여기다 밑줄. 대기와 해수는 순환한다. 자, 순환은 돌고 도는 거고, 아까 바다와 바람이 이렇게 에너지를 돌려준다 그랬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순환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순환을 해서 지구에 있는 에너지, 전체 에너지를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고르게 전달하면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가 이상이 생길 때 발생하는 현상이 엘니뇨, 그 다음에 사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됐지요? 그래서 여기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대한 거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저위도 부분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위도 부분으로 에너지를 이동을 시켜준다. 바람이 이동시켜주는 걸 우리가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거야. 대기, 공기 똑같은 말이니까 바람은 공기가 이동을 하는 거, 대기 대순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해수의 순환. 아까 바닷물이 똑같이 에너지를 이동을 시켜준다고 했지.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밑에 나와 있어요. 여기 지구 전체의 해수의 순환과 그 다음에 대기의 순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사회시간인가? 아니면은 과학시간에 나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부분에 있는 게 뭐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뭐 북한 해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만 있는 걸로 합시다.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기 북반구의 이쪽 중위도 쪽에 있지. 그래서 편서풍 이렇게 불더라. 우리나라 것만 외웁시다. 자, 다시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이상이 생기면 엘니뇨나
사막화가 발생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바람은 편서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인간이 요거를 어떻게 망쳤냐를 배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엘니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엘니뇨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페인어로 남자 아이의 따뜻한 오줌을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다 밑줄.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쪽에 있는 태평양역의 표충 수온, 그러니까 겉부분에 있는 물의 온도,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이게 2에서 7년마다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걸 우리가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 그림 4-18, 여기 별표 10개. 자,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평상시요. 평상시. 여기다가 평상시. 원래 정상일 때에는 아까 동태평양이라고 했지. 여기가 동쪽,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여기 서쪽,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정상일 때는요, 여기에 무슨 풍이 부냐면 무역풍이 불어. 무슨 쪽에서 무슨 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요. 그래서 무역풍이 불면서 바람이 여기에 있는 따뜻한 물을 왼쪽으로, 서쪽으로 옮겨주는 거야. 다시, 무역풍이 따뜻한 물을 어느 쪽으로 몰아준다고? 서쪽으로 몰아준다고. 그래서 서쪽으로 몰아주게 되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따뜻한 물. 그럼 물이 따뜻하다. 물이 따뜻하면 증발이 잘 돼요. 증발이 잘 되면서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여기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돼요. 그래서 정상일 때는 무역풍이 잘 불어서 서태평양 부분이 덥고, 그 다음에 비도 잘 내리는 이렇게 습한 지역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는 물이 이게 따뜻한 물이 다 왼쪽으로 서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여기는 물이 대체로 좀 차갑고, 그 다음에 비도 잘 안 내려. 따뜻한 물이 다 서쪽으로 몰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건조한 환경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평상시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 엘니뇨 발생 시. 엘니뇨 발생하는 거는 어떤 원인에 의한 거냐? 여기다 별표 30개. 무역풍 약화입니다. 무역풍 약화. 자, 아까 무역풍이 정상일 때는 따뜻한 물을 서쪽으로 몰아준다 그랬어. 근데 무역풍이 약화됐다는 거는 덜 분다는 거니까 서쪽으로 가야 할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동쪽까지 퍼져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따뜻한 물은 아까 증발이 잘 된다고 했어. 그럼 따뜻한 물이 이쪽 동쪽에 많게 되니까 원래 비가 안 오던 지역에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비가 내리지 않던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홍수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폭풍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서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가 잘 내렸어.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지 않아. 원래 물이 많았던 지역에서 물이 없어진다? 우리는 걔를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가뭄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서쪽으로 가나 동쪽으로 가나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환경이 바뀌게 되면 갑자기 홍수가 날 수 있는 거고 갑자기 가뭄이 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까 대기 대순환, 해수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전달을 해줘야 엘니뇨나 사막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엘니뇨의 영향은 무역풍 약화, 대기가 잘 순환되지 않으니까 발생하는 현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평상시에는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잘 모여서 정상적인 환경이 형성이 되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는 그 해에는 무역풍이 잘 불지 않더라. 그래서 동쪽에 따뜻한 물이 모이게 되어서 동쪽에 원래 비가 안 오던 지역에 비가 온다? 홍수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비가 많았던 지역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가뭄이 발생한다. 이런 거를 엘니뇨라고 해요. 그래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어린아이의 따뜻한 오줌처럼 여기가 따뜻해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엘니뇨에 대한 거 여기 정리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밑줄.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지면 뭐가 발생한다? 엘니뇨가 발생을 한다.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동태평양의 표충 수온이 높아진다. 왜? 따뜻한 물을 서쪽으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걸 엘니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서태평양은 원래 비가 오던 지역에 비가 안 와? 가뭄이 발생한다. 여기다 몇 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등 서태평양 인근 지역에는 가뭄이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페루 연안이나 북아메리카 여기는 동쪽이야, 동쪽. 동태평양 쪽. 동태평양 쪽에는 원래 비가 안 오던 데인데 갑자기 비가 내린다. 폭우, 홍수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 해역 쪽이 따뜻해지게 되면 여기는 원래 차가운 물만 있었는데 물이 따뜻해졌어. 나는 차가운 데만 사는 물고기야. 근데 갑자기 물이 따뜻해져? 살기가 좋아, 싫어. 좋지 않아, 나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익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수온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따뜻한 물고기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겠지. 원래 차가운 데만 살던 물고기만 있었는데 따뜻한 데도 살던 애들도 몰려왔어. 막 혼돈이 있는 거야. 교란이 되는 거야. 소환 변화로 인해서 해양 생태가 교란이 되더라. 자, 그래서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대기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로 인해서 동태평양 부근에는 폭우와 홍수, 그 다음에 서태평양 부근에서는 가뭄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엘니뇨라고 하는 겁니다. 대기가 에너지를 잘 전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사막화예요. 사막화. 자, 사막이라는 거는 이제 모래로 둘러싸인 그런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 화가 될 화자야. 될 화자. 그러면 원래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에서 사막이 되는 걸 우리가 사막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사막화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밑줄. 사막화를 일으키는 자연적 요인에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일어나는 대기 대순환의 변화가 있다. 대기 대순환이 변화한다. 바람이 잘 불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사막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인간 때문에 그랬다. 인간 때문에 그런 거는 여기 또 한 뒤에다 줄. 과잉경장, 과잉방목, 무구물량 산립하게. 경작은 캐는 거야. 근데 걔가 너무 많이 캤어. 과잉경작, 식물이 다 죽으니까 없어진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과잉방목, 너무 염소나 이런 걸 많이 키웠어. 그래서 식물을 다 먹어버리니까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무분별한 산림파괴, 숲 같은 거를 다 파괴시켜버리니까 이런 사막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예전에 무한도전 거기 쌤 고등학교 때 그때 그 영상인 것 같아요. 2008년인가 2000 뭐 그때인데, 그때 이제 발생했던 거에 여기 방송에 나갔던 게 무도에서 중국에 거기 너무 이제 황사 같은 게 많이 날라오니까 나무를 심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한 그루 심는 게 힘이 될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사막이 됐으니까 길 사막을 덮을 수 있는 만큼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뭐 나무를 심고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사막화 모두 대기 대순환 혹은 해류의 순환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서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좋은 곳을 흐르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와 환경 변화 극복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엘니뇨를 막자, 사막화를 막자, 우리 개인이 노력하자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노력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국가 간의 노력을 할 때 대부분의 국가가 어떤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냐면 여기다 밑줄 UN 기후변화협약 UNFCCC에 가입이 되어서 우리가 인위적인 거는 막아보자 라고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쌤이 이제 수업 중간 어제가 아니고 저번 수업 때에서 그 리뷰용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한계점, 임계점이 있는데 그거를 막 넘어서려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국가적인 노력도 힘들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과학자들은 뭘 하고 있느냐? 어찌됐든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라든지 다 인류의 산업혁명에 의해서 석탄, 석유,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했던 것들이야. 그럼 우리가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여보자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 화석연료가 석탄, 석유야. 우리가 이용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게 개발하는 게 태양전지, 태양열, 지열, 발암열 같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해보자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에너지를 개발을 막 하고 있고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에너지에 대한 겁니다. 에너지 여러분들 두 가지 중기 때 배웠을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그다음에 뭐 전기 에너지 이런 거 배웠겠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전화 곱하기 I 곱하기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 V는 IR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했던 거 있잖아. 네, 여러분들 그 계산하는 거 중학교 때 다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번 시험에는 계산하는 것까지는 안 내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정의들만 보시면 되니까요. 너무 그 에너지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것 쭉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기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온실 기체라 부르겠다. 메테인과 이산화탄소 CH4, CO2가 있었고요. 걔네가 산업혁명에 의해서 계속 이제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무분별하게 산림을 파괴하니까 증가하게 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까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순환이 되지 않으면, 즉 저위도에 있는 많은 에너지가 고위도로 옮겨가지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엘니뇨 사막화 배웠습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부는 무슨 풍이 약화가 되면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동쪽에 많은 비가 내리더라. 폭우, 홍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서태평양 쪽에는 가뭄이 발생하고 뭐 이런 거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막화는 자연적 요인도 있지만 인위적인 요인이 크더라. 우리가 그걸 막아야겠더라.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협약을 맺었다? UN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다. UNF TCC를 맺고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과학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전지, 태양열, 헬륨,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겠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전에 쭉 찍다 보니까 길게 찍다 보니까 한 4강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쭉쭉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누워서 듣지 말고 필기하면서 꼭 듣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